안녕하십니까. 제2회 AI 시큐리티 데이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보안으로 완성하는 초거대 AI 시대로의 여정을 주제로 국내 AI 보안 기술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본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준비됐지만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온라인뿐 아니라 행사장에서도 여러분을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세미나는 온라인 웨비나로 유튜브, 카카오TV, 키사 AI 보안 기업 육성 채널에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진행 순서를 잠시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기조 연설과 국내 AI 보안 기술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심층 토론이 진행됩니다. 오후에는 트랙 A, AI for Security와 트랙 B, 초거대 AI 트렌드를 주제로 세션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웨비나 참석자분들을 위해서 참여 이벤트 경품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AI 시큐리티 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원태입니다. 지난 4월 개최된 제1회 AI 시큐리티 데이 세미나에 이어 오늘 초거대 AI라는 주제로 국내 인공지능과 정보보호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공유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화와 비대면화가 대세로 자리 잡으며 산업,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비대면화, 나아가 디지털화는 각 산업들이 활용하는 다량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로 연결되었고 이는 AI 개발을 위한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기술은 챗봇, 지능형 CCTV, 자율주행 자동차 등과 같이 인간 삶의 곳곳에 스며들고 있고 단순히 인간을 표방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기 위한 기술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는 이미 AI와의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글은 최근 초거대 AI 스위치 트랜스포머를 공개했습니다. 중국 지위유한 인공지능연구원 또한 우다오 2.0의 개발을 공개했으며 이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초거대 AI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우리 기업들도 발맞추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상반기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공개하며 국내 초거대 AI 개발 여정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를 필두로 국내의 다른 기업들도 전담 조직 및 연구소를 설립하여 초거대 AI로의 여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초거대 AI 개발을 위한 글로벌 경쟁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2021년 CES에서는 AI를 차세대 사이버 보안의 핵심으로 정의하였고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진흥화된 사이버 보안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는 등 AI 기반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에 본 제2회 AI 시큐리티 데이 세미나에서는 초거대 AI로의 안전한 여정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재 국내의 AI 보안 현주소를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키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많은 말씀과 조언들을 대한민국의 안전한 AI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최대한 반영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보안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본 세미나 개최에 도움을 주신 산하견관의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 함께해 주신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인공지능협회 김현철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인공지능협회 회장 김현철입니다. 먼저 우리 AI 시큐리티 데이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주최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홍진배 국장님과 공동 주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원태 원장님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시국에도 본 세미나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청중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 그리고 활용의 저변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 보안에 대한 논의와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 현황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글로벌 인공지능 연구소인 오픈 AI에서 언어 모델이 GPT-3를 선보여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였기에 국내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들이 개발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은 이제 우리 인공지능 생태계가 내로우 AI에서 범용 인공지능인 AGI로 확대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 이 무한한 활용의 잠재성 덕분에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오픈 예정인 GPT-4는 파라미터 개수가 기존 1750억 개에서 100조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인간의 신경망을 모사하여 구체화시킨 기계지능이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떤 속도로 변화를 일으킬지 예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역기능에 대해서도 동시에 고민해야 하며 이는 인공지능 보안이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초거대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항상 확보 및 예비해야 합니다. 이번 행사엔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를 선도하는 산학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AI 시큐리티 데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큰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 메시지를 보내주신 한국인공지능협회 김현철 회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진배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관 홍진배입니다. 2021 AI 시큐리티 데이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보보호 전문가들과 함께 보안으로 완성하는 초거대 AI 시대로의 여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공지능협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 각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역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사이버 공격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지능화,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인공지능 기반 보안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방대한 사이버 위협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 분석하고 침해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2월에 K-사이버 방역을 만들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K-사이버 방역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촘촘한 침해 사고 대응 체계를 갖추고 정보보호 산업을 디지털 경제, 비대면 시대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 일환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보안 관제, 보안위협 자동 탐지 차단 분류 등 AI 기반의 첨단 보안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보안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은 인공지능 보안 제품 개발부터 상용화, 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받아 국내 인공지능 보안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내외 정보보호,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AI 보안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보안 이슈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보보호는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오늘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정보보호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인공지능 보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진배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한국정보보호학회 AI보안연구회 회장님과 숭실대학교 교수로 재임하고 계시는 정수환 회장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AI 활용 전략에 대해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기조연설을 맡게 된 숭실대학교 정수환입니다. AI 시큐리티 데이를 맞이해서 이렇게 기조연설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마 이 연설을 하게 된 거는 한국정보보호 산하의 AI 보안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아마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AI 활용 전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AI, 소위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으실 겁니다. 여기저기서 전부 다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암 진단을 한다, 교육에다 활용한다, 여러 가지 아마 또 챗봇을 AI를 사용해서 한다, 여러 가지 많은 아마 AI 얘기를 듣고 계실 텐데, 이 보안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분야도 지금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AI가 막 이렇게 이슈가 되고 AI를 이제 보안 분야에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지금 이제 한 2년간, 지난 2년간 많이 있었는데 그 효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니까 좋더라 하는 점들도 있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이거 AI 진짜 쓸만한 건가? 과연 이거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해야지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과연 이 보안 분야에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운 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도대체 뭐를 고민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사이버 보안 분야의 AI 활용 동향을 좀 살펴보고요. 이거는 크게 보면 공격 분야, 방어 분야 다 지금 AI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AI 활용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런 어떤 문제점일 수도 있고, 고려사항,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다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가트너가 이제 하이프 사이클에 해서 매년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에 대한 성숙도 또 기대치 이런 걸 도식화하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게 2020년에 만든 하이프 사이클 for emerging technology 이거를 보면은 보시다시피 AI 여기 지금 빨간 걸로 이렇게 네모 쳐져 있는 것들이 전부 다 AI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한 디자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AI 기술, 제너러티브 AI, 또 리스판서블 AI,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AI 기술들, 인베디드 AI, 이렇게 해서 익스플레이너블 AI까지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이머징 테크놀로지고 앞으로 향후 한 2년에서 5년 또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우리 산업계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020년에 탑 10 테크놀로지 트렌드라는 것을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AI 시큐리티, AI 보안이 또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이제 보안에다 활용하는 거, 또 AI 자체를 지금 다른 분야에다 많이 쓰고 있는데 그 AI에 대한 공격들도 많이, 악의적인 공격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기반 시스템을 보호한다든가 또 보안 방어를 강화한다든가
또는 공격자에 의해서 AI가 공격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예측해가지고 방어하는 거, 이런 AI 보안이 중요한 기술 트렌드 중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잘 아실 텐데 딥페이크죠. 그래서 딥러닝 기술, 요즘 AI에서 가장 핫한 게 딥러닝 기술 아닙니까? 딥러닝 기술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소위 페이크 이미지를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개인이라고 있습니다.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 해서 생성적 적대 신경망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 생성과 식별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가장 실제 이미지에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가짜 이미지입니다. 페이크 이미지인데 이게 꼭 진짜같이 보이고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보이스까지도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어떤 여러 가지 공격들, 이제 점점 더 AI를 많이 현실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 AI 자체로 생성을 해내는 전혀 새로운 인물들도 있지만 기존에 잘 알려진 유명 인물들, 여기 오바마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모욕하는 이런 이제 페이크 어떤 영상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최근에는 그 딥페이크 기술을 오디오에다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오디오 스캠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공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결국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전화 같은 걸 이용해서 보이스 피싱 같은 걸 많이 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그 보이스 피싱에 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또 딥페이크 오디오 기술을 사용하면은 진짜 내가 잘 아는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어떤 그 친구 이런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를 내가지고 보이스 피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공격 쪽에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 사례로 2019년 3월에 영국의 한 에너지 회사 대표가 그 거래 보험사 CEO 목소리를 사칭한 딥보이스 사기를 당해서 22만 유로를 뭐 지불했다라든가 이런 이제 새로운 또 그 AI 기술을 이용한 공격 사례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이버 보안 공격 사례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기업 대상으로 주로 해킹에 AI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칭, 피싱 공격, 이미 말씀드린 것도 있고, 또 랜섬웨어 같은 것들도 좀 더 효과적으로 그 상황에 이제 랜섬웨어의 공격의 키포인트는 얼마나 그 상황에 맞게 그 랜섬웨어 같은 걸 잘 만들어서 결국 시스템에 깔리게 하느냐인데 그런데 이제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쉽게 랜섬웨어를 설치하도록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허위 정보 데이터 통합성 저해하는 거 이런 것들도 지금 AI를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고요. 또 원격 요즘 뭐 원격 그 근무라든가 또 이제 그런 어떤 리모트 워크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홈 재택근무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원격 노동자를 방해하는 거 또 딥페이크 기술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기업 대상 해킹에 AI를 활용하고 있고 또 하나 아마 일반 분들 잘 모르실 텐데 AI 퍼저라고 있습니다. 이제 해커들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는 새로운 취약점을 찾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행위인데 이런 것들을 좀 아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포징 기술에다가 AI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패턴 같은 거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포징하고 결합을 하면은 제로데이 어떤 취약점을 찾는데 훨씬 더 빠르게 또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들 요즘 활용을 지금 해커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맞춤형 공격 같은 것들이 점점 AI 기술, 그러니까 문제는 공격자들, 해커들도 AI 기술을 아주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해커들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미 공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를 그럼 인간이 과연 상대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렵죠. AI가 적어도 인간의 모든 걸 대체할 수는 없지만 특정 기능은 AI가 인간보다 뛰어난 그런 이제 경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결국 AI를 이용한 해커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결국 AI 기술을 써야 됩니다. 방어에다가.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AI 기술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소위 그 통합보안 관제입니다. Security Operation Center, SOC 같은 데서, 사실 여기는 이제 뭐 하루에도 뭐 초당 15만 건, 하루 10억 건 이상에 달하는 그 보안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거에서
어떤 새로운 신변종 사이버 공격을 탐지해내는 거 사람이 대응해가지고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고위험 이벤트를 선별하고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쪽에다가 AI 기술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보안관제도 세대별로 1세대는 단위보안관제라서 퍼리미터 시큐리티, 소위 경계보안에 주로 방화벽, 침입탐지 시스템 이런 걸 갖고 했는데 2세대 가면서 이제 데이터 시큐리티, 약간 좀 정보 공유 분석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시큐리티 쪽으로 많이 발전했고 3세대는 이제 빅데이터 보안관제라 해서 트러스트 시큐리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이런 쪽으로 발전해 왔었죠. 근데 이제 4세대로 가면서 결국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제로 트러스트라 해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원격으로 많이 접속을 하니까 거기는 사실 신뢰가 전혀 없는 어떤 지역에서 회사로 접근에 액세스를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 맞는 그런 어떤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SOA라든가, SOA라는 건 이제 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and Response의 약자인데 이 자동화된 어떤 AI 기반의 대응 이런 것들, 또 머신러닝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4세대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다양한 환경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전처리를 하고 거기서 피처를 뽑아내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지능형 통합보안 관제로 지금 이거는 물리보안, 또 IT보안, OT라서 이제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에서 그런 어떤 ICS라든가 스카다 같은 그런 제어 시스템 보안에서도 AI 기술을 지금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보안 관제의 지금 핵심 시스템이 이제 SOA라고 해서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 대응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동화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레벨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대응을 지원하는 플랫폼인데요. 여기 SOA가 이제 그 SAO, 그래서 Security Automation and Orchestration, 또 SIRP, Security Incident Response Platform, 또 TIP, Threat Intelligence Platform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자동화된 AI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된 대응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이제 AI 기술이 핵심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침입 탐지라든가 이런 데서도 과거 이제 IDS, IPS는 주로 룰 기반이라든가 주로 이제 그런 어떤 시그너처 기반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했었는데 사실 여기서 굉장히 어려웠던 게 어떤 이상행위 탐지라든가 새로운 공격에 탐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최근에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쪽에 조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소위 그 비정상 행위, 이 비정상 행위가 사실은 과거에도 룰 기반이나 여러 가지로 탐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오탐이 많았습니다. 오탐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AI 기술을 이용하면서 이런 오탐을 좀 줄이는 쪽으로 많이 프로그레스가 좀 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정상 및 합법 여부를 탐지한다든가 또 새로운 어떤 위협을 탐지한다든가 이런 쪽에도 AI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고 악성 코드 탐지 같은 것들도 주로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사실은 시그너처 기반의 백신 시스템 가지고는 알려진 그런 악성 코드는 잘 탐지하지만 새로운 악성 코드는 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규 악성 코드라든가 이런 걸 탐지하는데 AI 기술을 좀 활용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트레이닝을 잘 시키고 행위 분석이라든가 패턴 분석 이런 것들을 이용을 잘 해서 피처 벡터로 만들어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탐지 효율을 높이는 이런 쪽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사용자 인증 같은 데서도 지금 AI 기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 인증에는 AI 기술을 안 쓰고도 인증을 많이 해왔었는데 요걸 이제 약간 프리 프로세싱을 잘 해가지고 피처를 뽑아내가지고 굉장히 그 탐지 시간을 줄인다든가 또 페이크 인증하는 데이터 이런 거 탐지하는 거 사실 지문이라든가 동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도 페이크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인증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탐지하는데도 AI 기술을 좀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또 다크 트레이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 트레이스는 이제 주로 그 데이터 흐름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비정상 행위 이런 것들을 주로 탐지를 이상 행위를 주로 판별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로그 분석이라든가 또 APT 솔루션 이런 것들도 있어 왔는데 특별히 이제 요거를 AI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패킷을 굉장히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뭐 자가학습이 가능하고 또 새로운 정보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또 피해 발생 전에 위협을 탐지한다든가 실시간 또 획기적 위협 분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직접 설치를 바로 할 수가 있고 또 단시간 내에 설치가 가능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다크 트레이스 기반의 그런 어떤 이상행위 탐지라든가 이런 쪽에도 지금 AI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AI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과연 이 AI 기술들이 진짜 도움을 현장에서 많이 주고 있느냐? 얼마나 실제로 인력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탐지 성능이라든가 보안 어떤 성능을 높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우리가 활용한다 그러면은 뭐 AI의 기본적인 뭐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따로 많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unsupervised, supervised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entity classification, anomaly detection, data exploration, 뭐 이런 malware identification, spam detection, anomaly detection, risk scoring 이런 다양한 분야에 이제 활용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효과를 보고 있고 그 광범위하게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인간이 효율적으로 하기 어려운 거에 데이터 분석에 능한 인공지능 기술이 확실히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이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현장에 활용했을 때는 그만큼의 성능이 잘 안 나오고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멀다라는 것들이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인트루전 디텍션이라든가 머레어 어널리시스, 스팸 디텍션에 다양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보실 수 있도록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기술이라든가 또는 뭐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보안의 성능을 좀 향상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또 AI 모델에 대한 고려. 그 다음에 어차피 AI가 어느 정도는 어프록시메이션이기 때문에 그 어프록시메이션이 갖는 그런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단 문제, 다이아그노시스, 또 그 AI가 내리는 결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인터프리터빌리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컨셉 드리프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과거의 데이터랑 미래 데이터 간의 어떤 데이터 특성의 차이에 의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 모델 자체가 이제 올드되는 스테일 모델 문제, 또 트레이닝, 서빙, 스큐라 해서 실제로 트레이닝 할 때 데이터 특성과 그 서브, 실제로 테스팅을 할 때 데이터의 어떤 뭐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진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지금까지 잘 못 보던 전혀 unexpected,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분포를 갖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잘 맞지 않는 거, 이런 거. 또 여러 가지 피드백 루프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고려돼서 AI 시스템이 적절하게 설계가 되고 적절한 좋은 데이터로 잘 트레이닝이 되고 해야지만 성능이 현장에서 잘 나오는 거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AI 어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런 모델들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막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 써가지고 막 성능 잘 나올 때까지 돌려가지고 옵티멀 솔루션 구해가지고 자, 이거 됐다. 이제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 모델이다 해가지고 현장에 적용하면은 막상 성능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세세한 고려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데이터셋의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셋이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A하고 B로 클래시파이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트레이닝 같은 거 할 때 A에 관한 데이터는 굉장히 많고 B에 대한 데이터가 적다. 그런 걸로 트레이닝하면 데이터 그 바이어스 문제가 불균형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악성 코드를 우리가 탐지한다 할 때 악성 정상적인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많고 악성 코드, 악성 머리어는 좀 작은 걸로 만약 트레이닝했다 그러면 당연히 AI도 정상으로 판단하려는 성향을 더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 트레이닝한 AI 모델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 과연 제대로 판별을 할 수 있겠느냐, 악성 코드 탐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기본적으로 또 보안 분야는 데이터 부족.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보안 이벤트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를 이제
그런 어떤 불균형도 해소를 해야 되고 데이터의 어떤 그 건전성 이런 걸 확보하는 그런 데이터를 소위 검증된 데이터가 좀 부족한 거죠. 그냥 막 쌓이는 데이터는 되게 많은데 실제로 이 AI에다 잘 활용해서 성능을 낼 수 있는 검증된 데이터는 좀 많이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 데이터 같은 거, 아웃라이어들. 약간 전혀 그 보통에서 벗어나는, 디스트리뷰션에서 벗어나는 그런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그 모델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래된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적용하겠다. 성능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특별히 보안 분야에서 더 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페이스 레코니션, 얼굴 인식을 한다. 그럼 얼굴에 대한 데이터들은 과거의 데이터나 지금 데이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피처들이. 근데 보안은 안 그래요. 보안은 계속 새로운 공격들이 나오고 해커들이 계속 새로운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사용됐던 공격 방법에 사용된 데이터들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들하고는 많이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데이터를 가지고 암만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능 AI 모델을 만들어 봤자 지금 데이터 특성이 달라지고 새로운 공격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무력하죠.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안 분야에서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모델들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신경만 모델을 만들면은 소위 오버피팅 같은 거는 가능성은 좀 적지만 복잡한 데이터셋을 처리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만약 복잡하게 좀 아주 미세 조정까지 잘하면은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아주 특화된, 적합화된 그런 모델이 나오지만 그건 오버피팅 된 모델일 가능성이 많죠. 현장에 적용했을 때는 다른 데이터셋에 적용했을 때는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더피팅이라든가 오버피팅을 경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학습대 모델의 추가적인 학습, 새로운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추가적인 학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최적화된, 그러니까 오버피팅도 아니고 언더피팅도 아닌 그 최적화된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잘 찾아내느냐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모델들은 어프록시메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에러를 최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 불확실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데이터 같은 것들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진단 문제들, 특히 디버깅 하는 문제. 예를 들면 이거는 확실하게 뭔가 좀 AI가 잘못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이런 것들을 좀 진단하는 것들이 상당히 쉽지 않죠. 특히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은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결국 인터프리터빌리티,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explainable AI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결국은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지? 도대체 그 중간 과정이 뭐 어떻게 된 거지? 그런 투명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explainable AI 기술 같은 경우는 한참 많이 연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에 활용할 만큼 많이 전진이 되진 않았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컨셉 드리프트라는 거, 과거 데이터를 사용해서 트레이닝 시키면은 현재 시점에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 이거는 보안 분야가 특별히 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트레이닝 서빙 스큐라는 것도 트레이닝 시킬 때 데이터랑 서빙, 다시 말하면 실제로 서브할 때, 테스트할 때 데이터에 만약에 성격이 많이 달라지면은 성능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리고 unexpected data distribution feedback loop 이런 거 이미 설명드린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데이터가 지금 그러잖아요. AI 모델에다 많이 관심을 갖고 처음에 접근을 했는데 AI 모델, 머신러닝 알고리즘, 딥러닝 알고리즘의 모델의 차이보다 데이터의 차이에 의해서 성능이 더 많이 차이가 나더라라는 것이 지금 이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진짜 AI에서는 AI 성능을 잘 내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기계학습 사용의 장단점들,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트렌드나 패턴을, 인식할 수가 있고, 사람의 이제, 개입을 좀 줄일 수가 있고, 계속 개선을 할 수가 있고, AI니까 계속 돌리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멀티 디멘전, 멀티 버라이어티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고, 응용이 굉장히 넓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데이터를 취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소위 클린 데이터를 취득하는 거에 어려움, 또, 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데 타임이라든가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는 문제, 또 에러에 굉장히 취약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SIEM 같은데 이제 우리가 주로 그 Security Information Event Management라고 하는데, SIEM 데이터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데다 머신러닝 분석하는 데다가 요즘 머신러닝 이거 많이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사실 SOC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자동화하는 거랑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SIEM 같은 데서도 결국 이제 앞으로 AI를 활용을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을 한 거랑 차이점을 뭐라고 봐야 되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안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리액티브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터진 다음에 원인을 찾고 뭔가 패치 코드를 만들고 이런 쪽에 리액티브한 대응이었다면은 AI 기술을 활용하는 이유는 프리벤티브, 예방적인 대응을 잘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고 리스판스를 좀 더 빠르게 하고 실시간으로 하고 이런 쪽에다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AI 기술 많이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AI를 잘 활용할까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에다가 NOC,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센터나 SOC, 아까 말씀드린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센터에 AI를 적용할 때 과연 항상 딥러닝이 성능이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딥러닝을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데이터량이 뭐 아주 많지 않거나 하면은 머신러닝이 더 좋은 성능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쉘로우 러닝 할 거냐, 딥러닝 할 거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제너럴하게 이런 어떤 목적을, 제너럴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거냐, 아니면 어떤 특정 디텍션을 위해서 쓸 거냐. 예를 들면 뭐 DOS 공격을 특별히 타겟으로 할 거냐, 또 아니면 뭐 DNS 쿼리 또는 뭐 캐시 포이즈닝 공격을 타겟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특정한 거에 타겟을 해가지고 할 때는, 성능들이 잘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F1 스코어나 프리시전 리콜을 보시면은 특정 타겟 할 때는 6%, 7%, 99%까지 나오죠. 근데 제너럴하게 그냥 보안에 전체적으로 적용하겠다. 베이스라인으로 하면은 지금 F1 스코어가 79%, 그 다음에 프리시전 87%, 제일 밑에 걸 보시면 리콜이 73% 정도로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안에다 활용하는 거지만, 특정 공격에 좀 타겟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트레이닝 시킨 AI 모델 적용을 하면은 훨씬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컨셉트 드리프트는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애드버서리얼 어택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적대적 샘플을 이용한 공격들, AI 시스템 자체, 모델 자체 취약성이나 프라이버시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좀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포이즈닝 어택이라든가, 또 이베이전 어택, 또 프라이버시 공격, 이런 것들이 이제 적대적 샘플을 이용한 공격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능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한 그런 취약성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런 것들도 잘 고려가 돼야 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 것이 더 성능을 좋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측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알고리즘의 차이에 의한 것보다는 데이터 차이에 의한 성능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알고리즘은 제너럴하게 잘 워킹하는 알고리즘들, 뭐 SVM이라든가 랜덤 포레스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많이 좀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고요. false positive나 false negative 같은 것들을 어떻게 줄일 거냐, 오탐이나 미탐을, 이것들이 사실 중요하죠. 결국은 암만 AI를 써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탐지한다 해도 오탐이 많다면은 그 오탐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다시 개입을 해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걸 탐지를 해보고 하니까, 오탐들이 꽤 나오기 때문에 다시 사람이 개입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AI를 썼는데 인력을 줄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false positive나 false negative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이는 그런 어떤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해야 되고, 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자꾸 리트레이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리트레이닝이 말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어댑티브하게 리트레이닝을 효과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퓨처 러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냥 예전 방법대로 무조건 막 돌려가지고 성능을 보기는 좀 쉽지 않다. 그다음에 이 디플로이먼트를 어떻게 할 거냐, 아주 정교한 모델을 어떻게 잘 디플로이 해가지고 사용할 거냐,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AI를 보안 분야에다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필드에 적용할 때 어떻게 성능을 잘 낼 거냐, 결국 필드에 적용 시 실제로 피처 같은 것들 피처 엔지니어링이 중요합니다. 피처를 잘 만들어내야 되고, 또 그거를 현실에서, 필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슷한 피처로, 그러니까 그 적당한 피처가 없으면은 비슷한 피처 대체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고, 앙상블 러닝이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특정 타겟에 맞는 여러 가지 러닝 알고리즘들 이용을 해가지고 각각 그 여러 가지 약한 학습 모델을 여러 개 사용해서 좀 더 강한 학습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서치 할 때 데이터랑 라이브 데이터의 그 미스매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달라지면은 그걸 좀 맞출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법을 써야 되고, 컨셉 드리프트 같은 거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또 이런 걸 하면서 동시에 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거 이용할 때 시스템 성능, 뭐 지연이라든가 I/O 메모리 디스크 활용률, 시스템 성능을 신경 써야 되고, 시스템의 안정성, 업타임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 또 오디트 기능,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AI 기술을 보안 분야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 특성을 고려해야 되고, 입력 데이터의 안정성 문제, 또 동일한 피처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항상 검증을 해야 되고, 모델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잘 해줘야 되고, 또 그 파라미터, 모델 파라미터를 안정적인 수치 데이터로 구성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막 무한대급으로 발산하거나, 나로 넘버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모델 데이터의 파라미터가. 그 다음에 모델 학습의 성능, 트레이닝 속도라든가 서비스 지연 시간, 처리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능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예측의 통계적 편향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할 때 비로소 현장에서도 성능을 좀 내는 그런 AI 모델을 우리가 만들고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지금 많은 그 기관들이 AI로 자동화한다 라는 쪽에만 지금 초점을, 특히 클라우드 기반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면은 이제 AI로 자동화하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계십니다. 물론 초기 단계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자동화가 됐을 때 이 성능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으로 나오게 만들 거냐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머신러닝 사용 전략은 휴리스틱, 어떤 인투이션 이런 것들을 직관을 피처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목표에 초점을 맞춰서 간단하고 관측 가능한 그런 이제 피처나 매트릭을 선택을 해야 되고, 좀 해석 가능한 모델로 시작하면 디버깅이 쉬워질 텐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기술이 충분히 숙성이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많이들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아주 정확한 피처를 사용해야 된다. 이 피처가 막 몇 가지 복잡한 피처, 아주 막 컴플리케이트된 그런 피처를 사용하기보다는 간단한 피처를 차라리 수만 개로 쓰더라도 간단한 피처를 정교해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낫다. 그 다음에 기존 피처들을 결합 및 수정해서 새로운 피처를 생성할 필요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의 분류기를 위해서요, 여러 가지 다른 위협들을 식별하면 탐지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특정 위협에 맞는 그런 어떤 분류기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AI 기술은 아직 초기 상태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아직 이런 여러 가지 고려가 적합하게 안 되고 막 적용하다 보니까, 야, AI 기술 써보니까 뭐 성능이 나오긴 뭘 나와. 사람이 줄긴 뭘 줄어. 더 필요한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초기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시스템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저는 아직 그런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5년 뒤에 그러면 AI 기술 안 쓰고 대응할 수 있겠느냐, 보안 분야에서? 절대 안 될 겁니다. 공격 기술이, AI를 이용한 공격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AI 기술이 이렇게 지금 현재 성능이 아직 잘 안 나온다 해가지고, 그럼 포기하고 다시 인간이 대응할 거냐? 절대 안 됩니다. 결국 AI 기술 써야 돼요. 그럼 이왕 쓸 거면은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활용할 건가를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죠. 데이터의 편향성을 극복을 해야 되고, 데이터 클렌징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드버서리얼 샘플, 아까 그런 적대적 공격 같은 거에 대응을 미리 하기 위해서 애드버서리얼 샘플을 많이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생성해가지고 리트레이닝을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 모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가야 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가 필요하고 성능 향상, 신뢰성을 갖는 AI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노하우를 축적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노력이 결합이 됐을 때 비로소 AI가 보안 분야에서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야, 진짜 AI를 도입하니까 좋더라. 사람들이 확실히 좀 적은 인력으로도 많은 걸 대응할 수 있더라. 이런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AI 활용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이로 인해 사이버 보안이 얼마나 더 긴박하고 중요해졌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셨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신 AI 보안 연구회의 정수환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요. 국내 AI 보안 기술,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심층 토론이 있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실 고려대학교 김휘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 오늘 패널 위원으로 함께 토론에 참여하시기 위해 숭실대학교 최대선 교수님, 윈스 조학수 부사장님, 이스트시큐리티 김의탁 연구소장님, 하나테크윈 노승인 상무님,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신용여 상무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은수 과장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내 AI 보안 기술의 현 주소 파악을 위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의 김희가입니다. 국내 AI 보안 기술,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로 가는가 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산학관의 AI 기술 및 정책 관련된 전문가 패널 분들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패널 분들 성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윈스의 조학수 부사장님, 이스트 시큐리티의 김의탁 이사님, 하나테크인의 노승인 상무님,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산업과의 정은수 과장님,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신용여 상무님, 그리고 숭실대학교의 최대선 교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각 패널 분들께 그 현재 AI 보안 기술의 현황을 순차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후에 각 패널 분들께서 발언해 주셨던 이슈들에 대해 가지고 패널 분들 간 상호 토론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각 패널 분들께서는 모두 발언으로 각각 맡고 계신 전문 분야에서 AI 보안 관련된 대표적인 이슈를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윈스의 조학수 부사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보안 전문기업 윈스에서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조학수입니다. 오늘 제2회 AI 시큐리티 데이를 맞이하여 패널로 참석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보안으로 완성하는 초거대 AI 시대로의 여정입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AI 기술이 가지는 보안 취약점과 역기능,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특히 보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보안의 연구보다는 보안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보안관제 운영 시스템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I, 기계에 의해서 수행되는 지능적 행동, AI가 정보 보안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AI 기술이 가져오는 보안관제 서비스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안관제 서비스는 전 세계의 네트워크에 설치된 보안 제품과 시스템을 한 곳에서 모니터링 및 운영 대응하는 서비스입니다. 문제는 실시간으로 흘러다니는 네트워크 트래픽 속에서 공격을 놓치지 않고 분석하여 차단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월급이어가 입금되는 날에 그 은행에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기도 하고 갑자기 업무용 PC가 랜섬웨어에 감염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사이버 월드를 소화하려면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교대 근무가 필수인데 근무 중인지한 위협 정보를 교대 근무자에게 누락 없이 전달하고 보안 서비스의 품질도 지속적으로 균일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심지어는 공격의 빈도와 복잡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을 놀리다 보니 관제 운영 시스템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SOC별로 평균 75개 정도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2015년경 보안관제의 어려움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세계적인 보안 업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기종 시스템으로부터 위협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기술과 제품은 출시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AI 기술을 활용해 보다 정확하게 공격을 분석하고 적용할 정책을 선정하고
다수의 장비에 정책을 자동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SOA, 즉 보안 운영 관제 자동화 플랫폼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해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팔로알토의 코텍스 SOA, 포티넷의 포티소아 등이 그 예입니다. AI를 이용하여 위협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공격을 인지하고 플레이북이라는 사전에 정의된 공격 대응 시나리오를 통해 네트워크 보안 장비와 EDR과 같은 호스트 기반 차단 제품을 연동하여 위협을 대응합니다. 즉, 보안관제 요원이 예전에 하루 종일 노력을 해도 한 사람이 10건 남짓 수행했던 공격 분석 및 대응 업무를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 대기업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하였고요. 올해 7월부터는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보안관제 서비스는 인력 기반의 사업이다 보니 커다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윈스, 이글루 시큐리티, 시큐레이어에서는 시장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발빠르게 AI 기술과 로보 프로세싱 오토메이션, 즉 RPA 기술을 적용한 SOA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산업계에서는 AI와 자동화 기술이 보안관제 운영과 보안 컴플라이언스 대응에 있어서 핵심 기술이 될 것이며 정보보안 산업의 진화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다음 순서로 이스트 시큐리티의 김의타 기사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스트 시큐리티 BI 사업본부 및 정보보호 연구소를 맡고 있는 김의탁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회사에서 추구하고 있는 시큐리티 플러스 AI로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술들은 이미 기존에 검증된 기술이었고,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축적된 방대한량의 데이터는 보안 전문가나 기존 제품들로는 대응하기에 너무도 많은 문제점들이 갖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출현은 정보보호 또는 정보보안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시큐리티에 AI가 접목되는 분야는 대략 6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프라우드, 오센티케이션, 모레어 디텍션, 어널리스트 비주얼라이제이션, 어택 디텍션, 프리벤션,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기업들이 프라우드, 모레어 디텍션, 어택 디텍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레어 디텍션은 성능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심스러운 변경을 탐지하고 암호화된 메타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코드 분석을 통한 악성 코드를 식별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미 국내외 많은 업체들이 EPP 또는 EDR, NDR 등의 영역에서 제품을 상용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택 디텍션 영역은 대규모 트래픽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영역으로 현재 국내외 네트워크 보안 업체에서 XDR, SOA, SIEM 제품에 해당 기술을 접목해서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AI가 접목된 시큐리티 분야는 대부분 이상행위 및 정상행위 구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AI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 클래시피케이션하고 클러스터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안 솔루션들이 이러한 기술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시큐리티와 AI 분야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고 AI 적용에 관한 건은 기존 업체들의 보유 데이터 기반에 대한 아이디어 싸움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들은 적합한 AI 기술을 각 회사의 기술에 제품에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글로벌 업체와 대등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테크인의 노승인 상무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AI 시큐리티 데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하나테크인과 테크인에서 일하고 있는 저를 간략히 소개드리면, 하나테크인은 여러분이 흔히 생활 속에서 보시는 CCTV 카메라를 제조한 회사며 약 30년간 물리보안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본사는 판교에 있고 베트남의 생산 거점이 미국과 유럽의 판매 법인이 또 해외 여러 곳에 판매 지점을 두고 있는 물리보안 영역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저는 하나테크인에서 AI를 총괄하고 있는 노승인 상무입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내용은 물리보안 시스템에서 AI 상용화 현황입니다. 특히 CCTV 카메라, MVR 등의 MVR 등의 디바이스에서의 AI 현황입니다. 모든 분이 아시는 것처럼 CCTV 데이터는 24시간 내내 동작하는 제품으로 사람이 도저히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의 대규모 데이터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이 직접 검색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웠던 CCTV 데이터를 드디어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 패러다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즉, 대규모, 대용량 비디오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만 추출하는 과정이 AI를 통해서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바이스에서 AI 처리는 시큐리티 자동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AI 엣지 디바이스, 특히 CCTV 카메라에서의 AI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슈는 크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엄청나게 많은 대학과 연구소, 기업들이 연구한 AI 알고리즘을 어떻게 CCTV라는 작은 디바이스에 탑재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의 AI 알고리즘 최적화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AI 개발자가 실제 개발했던 그 상품이 시장 품질 수준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지 하는 품질 이슈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패널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과기정통부의 정은수 과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 산업과장 정은수입니다. 오늘 저는 정부 사이드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인공지능 보안 산업 분야를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정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기술들이 다양한 산업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안 산업 분야도 이런 인공지능의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고도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국내의 어떤 보안 제품들은 아직까지 글로벌 수준 대비 아직은 좀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떤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어떤 육성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보안 능력을 가진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첫 번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국내 한 75개사 정도가 인공지능 보안 제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좀 더 경쟁력 있게 보안 제품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들 육성하기 위한 공모 과제를 통해서 현재 15개사, 해마다 한 15개사를 선정해서 시제품 제작, 그 다음에 상용화, 해외 진출까지 같이 연계해서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들은 한 2025년까지 한 60개 국내 회사들을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AI 보안 전문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시장에서는 정보보호 인력들의 부족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안을 잘 알지만은 인공지능 분야는 또 좀 지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인공지능은 알지만 또 보안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보안과 인공지능 분야를 같이 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좀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도 교육과정에 좀 과목으로서 인공지능 보안 분야가 있긴 하였는데요. 시장의 수요를 좀 반영해서 또 기업들의 선호도가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AI 보안 전문가 과정들을 별도 과정으로 마련해서 기본적인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습 교육과 사례를 통해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연간 한 60명씩 교육을 시키고 시장에 어떤 일하실 수 있게끔 공급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한 인공지능 관련된 데이터셋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보보호 기업들이 제품을 고도화하고 성능을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이 위협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사이버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다시 본격화하고 있는 부분들은 AI 학습에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데이터셋 작업하는 부분과
시장에서 검증하고 내년부터는 공유하실 수 있게끔 일반 기업들, 그 다음에 보안 기업들, 그 다음에 대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하실 수 있게끔 교육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인공지능 보안 데이터들을 지금 구축하는 작업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내 인공지능 보안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많은 기업들이 이런 인공지능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서 글로벌 역량을 가질 수 있게끔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신용려 상무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AI 보안 기술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생산이 중단되거나 가동이 중단된 회사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미국 동부의 송유관을 책임지는 컬레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회사에서 랜섬웨어가 실제로 감염이 되면서 전체 송유관 서비스가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폐쇄망으로 운영되던 산업 현장에 이루는 이벤트라든지 컨트롤 모니터링하는 보안을 우리가 흔히 OT 보안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안이 취약한 스마트 공장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생산 라인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존에는 그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PAC라든지 HMI, 그 다음에 스카다 장비들이 사실 저같이 IT 하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장비에 관련된 용어라든지 아니면 고유한 프로토콜을 쓰고 있어서 OT에 맞는 그런 환경에 맞는 보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산업 IoT하고 그 다음에 OT 보안 산업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저희가 사이버X라는 글로벌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애저 보안 영역으로 통합하게 됐습니다. 이 사이버X 같은 경우는 공조라든지 아니면 MS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기술들을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활용하던 업체입니다. 3월 인터넷용 애저 디펜더 같은 걸로 OT 환경의 가시성이라든지 이상징후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폐쇄망으로 운영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온프렘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 방식들을 모두 지원함으로써 저희가 AI 분석을 통해서 2주에서 4주권의 그 러닝 타임을 갖고 그 모든 학습을 한 다음에 그 학습 기반으로 디바이스에 대한 행위들을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표준화된 학습으로 행위에 위반되는 것이 있는지 어떠한 취약점이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알 수 없는 커맨드가 전송이 된다든가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바로바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특히 발견된 알람을 런이라는 그 사이클을 통해서 다시 러닝하도록 넣어주게 됩니다. 애저 디펜더 for IoT 같은 것들은 에이전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 얘기는 기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집된 내용을 저희 신기반인 그 애저 센티넬을 통합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가 IT 산업 네트워크의 통합 보안 거버넌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방식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관리형, 비관리형 IoT 장치에 대해서 엔드투엔드로 저희가 네트워크 위협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퓨전 AI 기술을 탑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심 장비인 애저 센티넬을 통해서 방대한 양의 시그널을 보안 전문가가 집중해야 할 몇 가지 사건으로 저희가 축약을 해드립니다. 작년 12월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500개 이상 가까운 의심스러운 시그널을 AI 기술로 분석을 했고요. 보안 운영팀이 조사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25가지로 다시 추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솔루션이 탑재된 AI 기능 같은 경우는 매일 8조 개 이상의 위협 신호와 3,500명의 그 보안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학습이 됩니다. 이런 맞춤형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그 모델들을 매일 수십억 개의 쿼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솔루션은 1년 전 대비 50% 빠른 속도로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요. 2년 전 대비는 보안 담당자의 일상적인 업무를 97%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그 글로벌 AI 기술들을 활용한 OT 보안 그리고 어떻게 보안 솔루션들을 AI적으로 컨버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숭실대학교의 최대선 교수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최대선입니다. 저는 AI와 프라이버시 이슈들과 관련된 기술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AI 프라이버시의 첫 번째 이슈는 학습 데이터 보안입니다. 우리가 동의를 받고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동을 한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이 실제로 더 유용하고 AI 학습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들은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었는데 데이터 3법이 만들어지면서 가명 처리와 익명 처리를 거쳐서 본인을 식별할 수 없으면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금융이나 의료 분야에서는 많은 가명 데이터나 익명 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AI 학습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다가 변환을 시켜서 뭉개야 되는 바람에 데이터의 유용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AI 보안을 달성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술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것이 이제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동형 암호 기술이라든지 또 데이터에 노이즈를 첨가해서 본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차분 프라이버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일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데이터를 아예 생성해서 사용하는 재현 데이터 기술이라든지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파라미터를 보내서 학습하는 연합학습 기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현재 연구 초기의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I와 프라이버시 이슈로는 최근에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신 이루다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이미 학습이 돼서 서비스 중인 AI 모델에는 학습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발적으로 원래 학습에 사용됐던 데이터의 내용이 유출되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체계적인 공격을 해서 학습에 사용됐던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대응 기술들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연구가 초기에 시작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AI와 프라이버시의 이슈는 AI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추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추론 능력을 활용해서 또는 사람이 일일이 추적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AI는 문제가 없이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대응 기술로 또 AI를 활용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지능형 CCTV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능형 CCTV가 사람을 식별하고 추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물론 치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되지만 또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협이 하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AI 스피커, 집에 있는 AI 스피커가 그 명령뿐만 아니라 다른 목소리들도 다 녹음을 하고 전송을 할 수 있다는 위험입니다. 또 하나는 SNS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을 해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는 기술인데요. 이것은 저희도 연구를 했었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정보만으로 그 사람의 주민번호를 추론하는 데 성공한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AI의 능력을 활용을 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지에서 윤곽선을 제거를 해서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다든지 목소리를 변조를 해서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AI를 활용한 기술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AI의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문제와 이슈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 개발을 더 많이 활성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각 패널 분들께서 각자 맡고 계신 전문 분야의 이슈들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글로벌과 국내 간의 기술 격차가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인데 이미 글로벌로 진출하신 경우도 있고 또 국내 환경에 특화된 영역을 구축하셔서 또 독자적인 기술을 구축하고 계신 경우도 있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극복해야 될 이슈가 기술적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그 관점에서도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각자 맡으신 전문 영역에서 대안은 어떤 게 있을지, 그래서 우리 오늘 토론 주제 중에 하나인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각 패널 분들의 말씀을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순서는 조학수 부사장님부터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윈스는 네트워크 보안 관제 서비스를 전국 17개 공공기관을 포함한 17개 센터에서 파견 관제를 갖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견 관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인력들이 이제 관제 요원들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보안관제 운영 자동화로 해서 AI 보안관제 운영 자동화 시스템을 2020년부터 약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AI 알고리즘들을 갖다가 자체 개발하려고 했는데 중소기업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인력을 갖다 양성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운 전략이 국내 주요 거점 대학과 MOU를 맺어가지고 2년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그 AI 기술, 알고리즘들을 제품에 녹여넣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또한 자동화를 위해서는 윈스의 보안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의 그리고 해외 보안 제품들을 연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탐지 로고 연동은 CM 솔루션으로부터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지 및 차단 정책들,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연동에 있어서는 이러한 국내 제품의 연동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보안 정책에 대한 연동 표준화를 갖다가 우리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안 정책에 대한 연동 표준화를 진행해서 이 기술을 가지고 RPA, 로우 프로세싱 자동화 기술을 이용해서 정책 연동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개발해서 이런 제품이 이제 보안 관제에 현재 운영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2015년부터 AI 플러스 랩이라는 AI 전문 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큐리티 소속이 아니라 이스트 소프트 소속이긴 하지만 이스트 소프트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된 여러 가지 AI 관련된 모델을 받아서 저희 제품에 계속 녹여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AI 관련된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지금 한 6년, 7년 정도 AI 플러스 랩을 운영하면서 AI 플러스 랩을 통해서 이제 축적된 기술들을 가지고 저희 여러 가지 제품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제품들이 정확하게 글로벌 업체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들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악성 코드 관련된 분야는 사실 악성 코드를 이미지화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악성 여부를 판단한다, 비교한다. 사실 이런 논문 주제 하나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백신 업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AI가 악성 코드를 100% 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AI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탐지된 악성 코드를 분류하고 이 분류된 정보들을 데이터화 시키는 부분으로 저희는 방향을 잡아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다른 AI 모델을 생성하거나 또 다른 AI 관련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솔루션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기술은 사실 글로벌 업체하고 경쟁하기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국내 기술이나 해외 기술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최신 논문을 해외나 국제 어떤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최신 논문을 기반으로 해당 알고리즘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모든 것들을 테스트한 후에 저희 제품에 녹여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국내외 기술이라고 해서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 중에 지금 저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AI, 그러니까 XAI 쪽에 저희 지금 사업도 하고 있고 해당 건으로 기존의 AI 모델이 생성했었던 어떤 결과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CCTV 기술 분야의 AI를 접목해서 수출도 아까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사회 안전이나 재난 감지 이런 데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 분야에서의 페인 포인트는 뭐고 또 극복해야 될 이슈는 어떤 거가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물리 보안 영역에서 AI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페인 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글로벌적으로 AI 쪽이 어떻게 CCTV 시장에 좀 접목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물리보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얘기하고, 또 카메라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영상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AI 처리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의 그 가장 큰 경쟁력은 결국은 데이터를 어떻게 입수하고 그 기반으로 어떻게 학습하느냐의 그런 관점이 가장 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흔히 쉽게 생각해 봐도 중국 같은 경우는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수집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물이 제품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그게 기술 리더십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중국이 한 2년 정도 기술을 좀 선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한국, 그다음에 미국, 유럽들의 어떤 기술들은 거의 유사한 정도 수준이고, 하나테크인에서도 사실 AI 카메라는 작년도에 일단 출시를 이미 했고요. 계속 해외에 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제품 라인업을 좀 확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AI가 이제 그런 측면으로 지금 CCTV 시장에서 발전하고 있고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안전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 중소기업의 어떤 상생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국내 시장을 좀 공략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산업적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정은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앞에 연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중에서 두 가지 공통된 사항을 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미 각자의 기술력을 가지고 글로벌에 진출하시고 또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이미 충분히 갖추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재 확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공통적으로 데이터셋 확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해 주셨던 이슈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더 혹시 주실 말씀 있으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그 정보보호 기업들 중에 어떤 AI 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고 육성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AI 전문 인력을 많이 양성해서 배출해야 되는 기업들의 어떤 인력 수요 공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일반 민간 기업들이 하기 쉽지 않는 이런 데이터셋들, 특히 이제 침해 사고라든지 악성 코드 이런 부분들이 일반 기업들이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인터넷진흥원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기업 육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잘하는 분야들이 또 많이 있고, 하지만은 글로벌 기업들에서 또 AI를 전문을 하고 있는 기업들 대비 좀 일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자금적인 부분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고 경쟁력은 있지만은 AI로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비용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단계의 경진대회를 통해서 아이디어가 좋고 또 경쟁력이 있는 기술들을 기존의 어떤 보안 서비스나 보안 제품으로 있는 부분들을 AI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저희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제품 개발부터 해서 실제 상용화 단계까지, 또 상용화에서 저희가 직접 글로벌 회의 진출까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기업들이 글로벌에 나가서도 뒤처지지 않게끔 국내 유니콘 기업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5개 기업이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AI 보안 제품들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 연말 또 내년 되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오픈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지금 올해서부터 저희가 별도 과정을 만들어서 AI 전문가 과정으로 한 60명, 70명 정도 이렇게 AI 전문가를 지금 보안에 특화된 AI 전문가를 또 양성하는 걸 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어떤 AI를 잘 알고 있는 보안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빠르게 좀 더 많은 인력들을 양성하는 부분들 저희가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데이터셋 부분들은 뭐 일반 기업들이 좀 확보하기 쉽지 않는 어떤 침해 사고 관련된 로그나 침해 유형 이런 데이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악성 코드 관련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진흥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올해 특히 이제 AI로 전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데이터셋을 저희가 잘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악성 코드 관련된 어떤 파일들 한 4억 건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셋으로. 또한 침해 사고 관련된 유형이나 데이터나 방법 이런 로그 데이터들을 데이터셋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한 4억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올해까지 저희가 연말까지 실증을 할 거고요.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반인들, 그다음에 전문 기업들 또 교육에 활용하실 수 있게끔 공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안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AI로 계산하고 전환하고 성능을 높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셋들을 활용하게 되면 좀 더 경쟁력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용려 상무님께서 아까 국가 기반 시설들, 특히 해외에서 랜섬웨어를 통해서 제어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것도 소개를 해주셨고, OT 보안과 AI 관련된 이슈도 제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해결 방안이나 뭐 지금도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더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제안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AI 관련된 보안 제품과의 컨버전스는 사실은 트렌드 자체가 AI 기술들을 이미 내재화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그널, 몇억만 개의 그런 시그널 중에 특히 보안 운영자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로 축약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대세입니다. 그런 것들의 AI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이미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과기부 쪽에 정은소 과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국내 이제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과기부 쪽에서 AI 보안 기술 기업을 육성하는 걸 굉장히 반갑게 여기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글로벌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서드파티들 제품들을 탑재하는 그런 마켓플레이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좋은 AI 기술들 탑재된 보안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많이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켓플레이스에 런치시키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과기부나 아니면 국내 기업들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 경쟁력을 가진 보안 제품들이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가장 용이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또 하나는 랜섬웨어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이미 머신러닝 AI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잠재적으로 랜섬웨어 활동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동들이 이미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를 보안팀에다 알려주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AI 기술들이 보안 서비스들을 이미 내재화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승 교수님, 프라이버시 관련돼 가지고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많은 기업들과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 소개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보안 기업들이 AI 기술을 탑재를 해서 제품을 만드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외에 결코 뒤지지 않고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AI를 활용한 보안 기술들에 대한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AI 시스템 자체의 보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버시 이슈도 AI 자체의 보안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국내 기업들은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아까 또 과장님 말씀하신 15개 기업 중에서는 그런 기업들은 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기업들이 사실 국내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자체의 보안을 다루는 그런 또는 AI 자체의 프라이버시를 다루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AI를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 자체 서비스에서 AI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점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술 연구를 하고 또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는 그런 AI 서비스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AI 자체의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을 조금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윤리에 관련돼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잠깐 언급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AI 에틱 되게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관점이 아니라 좀 일반적인 관점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관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AI 윤리위원회를 회사 내부에 구성을 하고 그 커미티를 통해서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AI적으로 윤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 점검을 합니다. 그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점검하는 행위들을 하고요. 특히 직원들이나 아니면 외부 파트너들이 어떤 서비스, 특정 서비스의 윤리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레이즈할 수 있는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빅테크 위주로 좀 운영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국내 기업도 그런 활동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노력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윈스하고 이스터 시큐리티의 패널 분들께는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최대성 교수님께서도 발언을 해주셨는데 빅테크 기업들, 해외에서의 빅테크 기업들도 있고 국내에서도 플랫폼 기업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곳들도 있는데 이제 이들도 프라이버시나 AI나 보안 이 기술들을 접목해서 시장에 진출을 하면 사실 시장에서 전문 기업으로서 오래 해오신 그런 기업들에게도 또 도전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는 탑을 달리고 계시고 또 악성 코드 대응에 관해서도 또 오랜 기간 탑을 달리고 계신 두 기업이신데요. 보안 전문 기업으로서 AI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펼치실지 이제 기술과 조금 접목된 이슈로 발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학수 부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AI 보안 관제 운영 자동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또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그 고성능 네트워크 침입 방지 시스템에 대한 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트래픽들이 우리 프라이버시 문제들 여러 가지 보안 이슈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암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SSL 트래픽들로 암호화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트래픽들 환경에서 공격을 갖다가 탐지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어쩌면 그거에 대한 도청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암호화된 트래픽 환경에서 고성능으로 이런 트래픽들이 네트워크에 흘러다니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공격 트래픽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제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도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해외 일본과 일본 통신사와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암호화된 트래픽 환경에서 모바일 트래픽, 그 중에서도 모바일 트래픽 환경에서 비정상 트래픽을 그리고 내지는 피싱과 관련된 이런 공격 트래픽들을 탐지해서 이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동 개발을 지난 3년간 진행을 해왔습니다. 주로 그 TLS, 핸드쉐이킹 과정에서 나오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트래픽에 대한 어떤 접속에 대한 비정상 정보들을 분석하는 과정들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우리가 그 AI 알고리즘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서 이러한 비정상 어떤 특이점에 해당되는 이러한 정보를 갖다 추출해내는 과정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리즘들 갖다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네트워크 트래픽들은 굉장히 고성능으로 흘러다니거든요. 앞서 우리 하나테크윈의 노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디바이스에서도 이 AI 알고리즘이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저전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저희는 역으로 이 굉장히 고속으로 흘러다니는 트래픽 환경에서 저희 시스템이 이걸 100GBps급 되는 이런 시스템들에서 이 트래픽들을 놓치지 않고 정시간 내에 AI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딥러닝이라든지 어떤 이런 뉴럴넷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걸 파악해서 분석해가지고 이를 최적화해서 시스템 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국내 대학교 교수님들과 같이 공동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에서 생각하는 그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까요? AI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은 가트너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뭐 인텔리전스 어플리케이션, 디시전 인텔리전스,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 뭐 이런 기술들이 계속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AI 기술과 시큐리티 기술의 접목의 최종 목적지는 이러한 그 인텔리전스에 속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딥러닝 엔진인 딥코어를 자동으로 학습시키고 모델을 생성해서 배포하는 이런 회수하는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면 AI 옵스와 관련된 기능들이 들어간 딥코어 플랫폼을 저희들은 이미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그 AI 옵스 모델을 개발한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는 인텔리전스, AI 관련된 인텔리전스 또는 스렉 관련된 인텔리전스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AI 엔진을 탑재를 시켰는데 해당 AI 모델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면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 또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 주기가 일주일에 한 번일 수도 있고 뭐 2주에 한 번일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수동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필요한 또는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민했었던 거는 그 AI 옵스를 이용을 해서 주기적으로 학습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자동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모델을 생성해서 제품에 탑재하는 이제 이런 기술들을 집어넣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차후에는 AI 관련된 인텔리전스 시스템 또는 현재 그 보안 쪽에서 핫 이슈로 지금 가고 있는 SOA, 자동으로 대응하고 자동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군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뭐 글로벌 업체들도 사실 이 SOA 영역에서는 거의 아직까지는 그 진전된 기술이 많지는 않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다른 이제 국내에 있는 보안 업체들도 SOA 쪽을 기반으로 AI를 탑재해서 제품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이런 플랫폼, AI 관련된 플랫폼 또는 SOA 같이 자동 대응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각 분야마다 사실은 네트워크 보안, 악성 코드에 대한 부분, 영상 보안에 관한 부분, 제어 시스템 보안 부분,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 한 주제마다 1시간 이상씩은 토론이 가능한 이슈입니다. 이제 시간에 제약이 있으면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오늘 모신 패널 분들의 그 마무리 발언, 각 패널 분들당 30초 정도 이내로 짧게 오늘 강조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최대선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이쪽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AI를 사용한 보안과 AI 자체의 보안 모두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기술 개발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AI 기술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제거를 하고 그 놓쳤을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부각시켜서 보안 담당자가 집중적으로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게 글로벌 트렌드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아이덴티티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제로 트러스트를 위해서 글로벌 벤더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서비스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마지막 말씀 드리기 전에 신영료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내 기업들이 어떤 경쟁력 있는 이런 AI 제품을 만들었을 때 특히 이제 요즘 해외 진출이라든지 해외 코로나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외 업무 진출이라든지 해외 그쪽 수출 분야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클라우드로 좀 전환을 좀 많이 유도를 해서 이런 특화되고 아니면 어떤 산업에 특화된 AI 기술 접목된 보안 제품이나 솔루션 같은 것들을 클라우드에서 좀 많이 비즈니스 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더 앞장서가지고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 보안 기술들은 아시는 것처럼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공격자들이 더욱더 첨예하게 또 어떤 더 겸허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지능화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품들 또 방패 입장에서 또 전부 다 좋은 제품들 이렇게 공격을 다 방어할 수 있는 훌륭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하고 국내에서도 지금 AI 보안 산업들이 이제 막 시장을 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글로벌 수준에 좀 나올 수 있게끔 성장할 수 있게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페널토인 굉장히 저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신상무님께서 말씀하신 AI 윤리에 관련된 부분,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프라이버시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 테크인이 좀 더 생각을 좀 더 깊게 해서 글로벌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AI 기술에 대한 그 시큐리티의 접목은 사실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레얼 디텍션을 하겠다라고 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기존의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금 키사나 니아 이런 국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그 공유되는 사이트가 있는데 해당 데이터셋 또는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데 그 뽑아낸 정보를 시각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정보 스타트업이라든지 조그만 또는 업체 중견기업들이 AI 관련된 기술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내부 데이터의 어떤 연관성을 추출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다른 AI를 시작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그런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윌스와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그 AI 전문가를 내재하기엔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AI 기술을 전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협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학과 협업을 하는 산학협력을 하는 정도의 그 현재 대안밖에 없습니다. 앞서 정은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AI 보안 전문가를 연 60명 정도 육성하시는 계획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계획이 순조롭게 잘 이행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확대돼서 저희 같은 이 정보보호 산업계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중소기업에서 보안 전문가들이 AI 기술 또한 전문가로 양성이 되고 내재화될 수 있으면 AI 정보보안 산업 육성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연사분들께서 귀한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진행된 국내 AI 보안 기술,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로 가야 하나 라는 걸 주제로 한 패널 토론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한 AI 모델 확립을 위해 보안은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꾸준히 AI 유망 기업을 발굴해 단계별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등 국내의 안전한 AI 보안 기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다짐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좌장 및 심층 토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느덧 제2회 AI 시큐리티 데이 일부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초거대 AI의 등장과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공지능과 보안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AI 보안 기술의 필요성을 몸소 깨닫고 공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13시 30분부터는 제2회 AI 시큐리티 데이 2부가 온라인 웨비나로 계속 진행됩니다. 2부 프로그램은 트랙 A, B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트랙 A는 AI for Security를 주제로, 트랙 B는 초거대 AI 트렌드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부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2회 AI 시큐리티 데이 1부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